안녕하세요, 축신양입니다. 오늘은 전술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무린유가 토트넘 오면서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게 된 비대칭 전술 이야기인데요. 사실 비대칭 전술이 지금 등장한 개념은 아니고 예전에도 있던 전술이지만 워낙 토트넘에서 극단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유명해졌죠. 비대칭 전술은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술을 알고 축구를 보면 확실히 축구 보는 재미가 있어지니까 잘 보시고 더 재밌게 축구 관람하시길 바라면서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일단 모든 예시는 현재 토트넘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격 전개 시 움직임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공격이 시작되면 오른쪽 풀백인 오리에 선수가 상대 수비 진영까지 오버랩을 합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죠. 이렇게 되면 영향을 주는 공간이 두 군데가 생겨버리는데요. 그곳은 바로 오리에가 올라가면서 생긴 우측 뒷공간과 그리고 우측 윙가의 공간 문제죠. 그래서 우측 뒷공간은 센터백이 이렇게 이동함으로써 커버하게 되죠. 그리고 오른쪽 윙포워드와 공격형 미드필더도 조금 더 좌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두 명의 공격형 미드필더가 배치가 되고 3, 2, 4, 1 형태로 공격이 전개되는 거죠. 실제 경기 화면인데요. 우측 풀백인 오리에가 매우 공격 진영까지 올라가 있고 센터백 두 명이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왼쪽 풀백인 여기 탕강가 선수인데 왼쪽 아래에서 오버래핑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비대칭 전술은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는 걸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토트넘 좌우 풀백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른쪽의 오리에는 공격력은 준수하지만 수비력에서 약점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가끔 뇌절 크로스 때문에 욕을 먹긴 하지만 공격력이 수비력에 비해서는 좋은 선수죠. 추후에 한번 오리에 선수가 정말 안 좋은 풀백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이 왼쪽은 보통 벤 데이비스 혹은 베르통원이 쓰고 있는데 이 두 선수 모두 공통점이 센터백까지 볼 수 있는 선수들이라는 점인데요. 그리고 킥력도 나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수비력에서 더 강점이 있는 선수들이죠. 물론 오리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왼쪽 풀백의 역할을 의도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에릭센과 같은 중앙지향적인 유형의 선수가 있으면은 풀백의 비대칭과 함께 윙포워드도 비대칭이 더욱 자연스럽게 동반되게 됩니다. 루카스 모우라 선수가 윙으로 나서곤 있지만 모우라 선수도 전형적인 윙은 아니고 중앙 스트라이커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선수죠. 결국 각 선수의 특성에 맞는 역할을 부여하면서 선수들의 장점은 살리고 약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대칭 전술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볼 소유 지점에서의 숫자 싸움에서 우위를 가져가기 위함인데요. 일단 수비 방법에는 공간을 지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지역방어 중심의 수비 전술이 있고 각자의 대응 포지션 선수를 주로 수비하는 맨마킹 중심의 전술이 있는데요. 우선 지역방어 중심의 수비를 상대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좌측 공격 전개 시 보통 공격 포지션은 이렇게 위치하게 될 텐데요. 우측 윙포워드와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가 좀 더 좌측으로 더 붙게 되고 이쪽 좌측 좌중간 이쪽에서는 결국 이렇게 수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장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측 풀백은 우측에 혼자 위치하게 되는 또 장점이 생겨버리죠. 이쪽 왼쪽 좌중간에서 수적 우위를 갖고 이렇게 빌드업을 할 수 있게도 되면서 동시에 상대가 이에 대응해서 좌측으로 수비를 몰아버리면은 이렇게 반대로 우측에 혼자 고립되어 있는 풀백에게 전환을 통해서 우측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비대칭 전술에서는 센터백 혹은 중앙 미드필더 중 방향 전환이 뛰어난 선수가 꼭 필요하고 현재 토트넘에서는 그 역할을 톱이나 윙크스가 해주고 있죠. 그럼 맨마킹 수비 상대로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여기서는 1대1 싸움을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을 자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공격에서의 성공 확률은 높아지고 더 많은 찬스를 만들 수 있게 돼버리죠. 이렇게 일반적인 전형에서는 공간에 대한 분배가 수비든 공격이든 포지션별로 어느 정도 일정한 간격이 유지되면서 가까운 다른 포지션의 선수가 협력 수비를 하기가 좀 더 수월합니다. 이렇게 왼쪽 윙이 공을 잡았을 때 오른쪽 풀백과 왼쪽 윙이 함께 협력 수비를 할 수 있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비대칭 전술의 경우에는 사이드에서 상대 윙의 협력 수비가 쉽지 않은 1대1 상황을 많이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공간이 넓어지게 되니까요. 왼쪽 풀백이 이렇게 오버래핑을 거의 안 하거나 혹은 중앙에서의 빌드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 윙이 왼쪽 풀백을 막기 위해서 압박을 하게 돼버리면 이렇게 결국 왼쪽 윙이 오른쪽 풀백과 1대1 상황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런 상황이 경기 중에 많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줄 수 있게 되겠죠. 반대의 경우도 풀백이 상대 윙어 혹은 풀백과 1대1을 하게 된 상황을 많이 만들어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비대칭 연술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럼 비대칭 연술은 단점이 없을까요? 당연히 단점도 존재합니다. 우선 한쪽 공간에 선수들이 집중되기 때문에 좌중간 이런 몰려있는 공간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되기가 쉽죠. 그렇게 되면은 같은 팀 선수들과의 패스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좀 더 짧은 패스 중심의 플레이가 가능해지지만 반대로 상대 수비도 이쪽에 밀집되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볼 소유나 패스의 정확도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윙어와 풀백 사이에 공간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풀백이 공격 가담을 안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윙어와 풀백 사이에 공간이 많이 발생하게 돼버리죠. 그러면서 상대 윙어에게 중원, 우중간에서 자유로운 공간을 허용하게 돼버립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자유롭게 돼버리는 거죠. 우측 윙어 같은 경우가. 이 상황에서 풀백이 윙을 막기 위해 따라 나오게 되면 뒷공간이 또 뚫려버리는 경우가 생겨버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윙어가 중앙 쪽에 치우친 풀백을 피해서 사이드에만 머무르게 되면은 사이드 혹은 풀백 뒷공간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렇게 되면 결국 윙어의 수비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게 돼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실제로 손흥민 선수가 무리뉴 감독 부임 이후에 수비 가담이 굉장히 늘어나기도 했어요. 이거 보시면은 실제 경기 장면인데 이렇게 왼쪽 풀백이 왼쪽 사이드가 아니라 중앙 쪽에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지금 이쪽에 공간이 생겨버리죠. 이 바로 아래 보시면 잘 안 보이실 텐데 상대팀 윙이 이렇게 사이드만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 왼쪽 윙포워드가 수비를 내려와줘야 되기 때문에 윙포워드 같은 경우에 수비 부담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수적 우위를 가진 공간이 생기는 만큼 상대적으로 수적인 열세를 가져가는 지역이 발생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비대칭 연술에서는 전환을 잘하고 볼 소유에 능한 선수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한 상대적으로 공간 커버를 위한 움직임 혹은 전환이 많은 관계로 체력이나 활동량이 많이 요구되는 전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좌우 측면에 체력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우수한 선수가 있어야만 효율적인 전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비대칭 연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을까요? 아마 이번 영상을 생각하시면서 토트넘 경기를 관람하시면 아마 더욱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처럼 전술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이야기해드려서 보다 여러분들이 축구를 재미있게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볼만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